어느 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던 대학생인 민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민수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이 방으로 이사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방에 혼자 있으면 늘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이사를 오면서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욱 강해졌고 매일 밤마다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위층 사람의 소리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흐느낌이 그의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수는 매일 밤 그러한 소리에 시달렸고 결국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어느 날 밤 민수는 그 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본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는 즉시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창문을 끝까지 닫고 잠을 자기로 했다. 이상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민수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가 들어오곤 했다. 히터를 틀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 한기 때문에 민수는 늘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기도 했다. 마치 오래된 하수구 같은 냄새였다. 민수는 청소를 해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아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동네 어르신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어르신에게 사건을 모두 이야기하자 어르신은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로 말했다. 이 방 말이여,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단다. 전에 살던 여대생이 방에서 목숨을 끊었지. 사람이 죽은 방은 원래 찝찝한 법이라네. 전에 이 방을 빌렸던 사람들도 오래 못 잊고 떠나곤 했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그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여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욱 두렵고 불안해졌다. 민수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그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민수는 결심했다. 이 방을 떠나기로. 하지만 이사를 결심한 그날 밤 민수는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자정이 넘은 시간 언제나처럼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이번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여자가 민수의 침대로 다가오는 듯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 꽁꽁 숨어 있었지만 결국 그 흐느낌 소리는 바로 그의 침대 곁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이 얼어붙은 채 아침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어 방을 벗어나면서 민수는 그제야 이 집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짐을 서둘러 챙겨 방을 나섰고 절대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 후로 민수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 더 이상 그런 현상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그의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어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곤 했다. 이후로도 그 방에는 새로운 입주자들이 들어왔고 하지만 그들 역시 긴 시간을 머물지 못했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느낌이 들리는 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추측했다. 그녀가 왜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방은 여전히 누군가의 무언의 흐느낌으로 가득 찬 채 새로운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곳은 도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용한 마을이었고 숙소 주변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펜션 주인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도착하자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이곳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려주셨다. 이곳은 옛날부터 여러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라네. 특히 밤이 되면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곤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오래된 마을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려니 생각했다. 그날 밤 바비큐 파티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나는 갑자기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면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와 함께 이상한 음성이 섞여 들리는 듯했다. 희미하게 울리는 음성은 마치 누군가의 울부짖음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소리로 치부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찾아갔다. 다행히 하나의 방에 모여 있던 친구들은 아직 깨어 있었고 나와 같이 공포감에 떨고 있는 상태였다. 너희도 이상한 소리 들었어? 이거 뭐야?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내가 묻자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도 들었어. 처음에 그냥 바람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무서워서 모두 한 방에 모여 앉아 있었다.
잠은 이룰 수 없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몸을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펜션의 전기가 나가버렸다. 불빛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우리는 더욱 겁에 질렸다. 그때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군가 걷고 있는 것치곤 너무 무겁고 끌리는 소리였다. 뭐야? 벌써 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누가 돌아다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우리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잡이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귀에 울렸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가운 바람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의 장난일 거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거울 속 우리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기이한 형체가 비치고 있었다. 저거 보이는 거야. 내가 간신히 내뱉자 친구들도 거울을 쳐다보고는 숨을 삼켰다. 형체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뚜렷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확실히 거기 존재하는 무엇이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꼭 붙어 있으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제야 할아버지가 얘기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숲속에서 울렸던 음성,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지금의 이 존재. 우리는 급하게 방을 빠져나와 할아버지를 찾으러 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다급한 외침에 할아버지가 등불을 켜고 나타나셨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이 마을에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가 저 세상에 가지 못한 이들의 귀신이 나타나는 거라네. 특히 이곳 숲 근처엔 예전 병자들이 요양하던 곳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고들 하지. 할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놀라고 두려워 진정이 되지 않자 오래된 의식을 통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함께 숲속으로 걸어나가 우리는 할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의식을 진행했다. 잠시 후 싸늘하던 기운은 점차 사라지고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우리는 그날 밤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다. 펜션을 떠나기 전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주며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 젊음은 언제나 빛나니까 다음에 또 들르게나. 그 후로도 우리는 그날 밤을 종종 이야기하곤 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 아직도 밤이 되면 그때의 공포가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그 기묘한 사건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추억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건물 자체는 꽤 낡았고 한켠에는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도 있었다. 하지만 일 때문에 집을 구하던 차의 가격도 싸고 회사와의 거리도 가까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한 달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늦게까지 야근을 하며 집에 와서는 잠만 자고 아침이면 다시 나가는 생활이었기에 집에 머무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후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잠이 깼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방 안은 단순히 어두운 것이 아니라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때 내 방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찰나 나는 그것을 내가 열어두지 않았던 걸 기억해냈다. 마음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다. 침대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복도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릴수록 손은 차가워졌다. 그러다 발걸음 소리는 방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기 시작했다. 기묘한 고요가 다시 찾아왔다. 나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도록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잠에서 깬 것이었을까? 꿈이었나? 다음날 아침 어제 일을 떠올리며 괴로운 기분으로 일어났다. 방 안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스스로 한도감을 느끼며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거의 잠들 무렵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말인지 조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희미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용기를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속삭임은 멀어지지 않았다. 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소리는 텅 빈 엘리베이터로부터 나는 것 같았다. 나는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만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며칠 동안 이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그림자 속에서 눈이 느껴졌고 때로는 온 집안이 얼어붙을 듯 추웠다. 마침내 나는 이것에 대해 이웃에게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이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엘리베이터 말인가? 그곳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 오래전에 이곳에서 살던 젊은 여자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 이유를 알 수 없이 작동했던 엘리베이터에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그 자리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전율했다. 엘리베이터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지만 매일 밤 이어지는 불길한 현상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사건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그곳에서 이사를 나올 때까지 참고 지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그 낡은 건물, 음산한 엘리베이터, 그리고 그곳을 떠도는 영혼. 아마도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이 돌아오지 않을 여행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